11시 김광일 쇼 다음 톱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바꿔보자 무서운 지지세 컨벤션 효과 톡톡이 누리는 야당 D-1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누가 웃을까? 여러분 누가 웃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웃으시는 거지요. 누가 웃기는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홍준표 두 분 중에 누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건 이제 그 사람은 앞으로 넉 달 동안 또 다른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제 웃으시는 분은 시청자 여러분이십니다. 네. 정권 교체의 그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제 웃으십시오. 누가 된들 어떻겠습니까? 네. 제가 바둑을 좋아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최하는 국제 바둑 기전 중에 제일 규모가 크고 어떤 바둑 기사든 거기에서 우승하고 싶은 기전 중에 하나가 삼성화재배입니다. 우승 상금이 3억 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중국 기사한테 우리가 눌려가지고 정말 한국 바둑은 이제 끝났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큼 삼성화재배 이제 그만하지. 맨날 중국 기사들이 우승컵 갖고 가는데 우리 그만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어제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결승 3국. 결승전에 중국 기사는 없고 우리는 신진서하고 박정환 두 기사 구단 신진서 구단 박정환 구단 어제 맞붙어서 제3국이 끝났습니다. 그때 붙어있는 그 댓글들이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물론 신진서 기사를 응원하는 팬들도 있고 박정환 기사를 응원하는 팬들도 있지요. 그래서 둘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발짝 뒤에 물러나서 보면 아무나 이겨라. 신진서가 이기든 박정환이 이기든 우승컵은 우리나라 박정환 구단이 우승컵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유권자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국민의힘 이제 오늘 몇 시간 후면 다 결판이 납니다. 내일 발표를 하는 거고요. 이제 결판이 나면은 아무나 이겨라. 그러나 또 윤석열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시는 이제 유권자들께서는 안 돼. 우리 윤 후보가 이겨야 돼 이러시고 홍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유권자들은 또 그런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65%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있답니다. 58%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돈 살포 이 하루에 하나씩 던지기 중에서 돈 살포의 그 공약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5,200만 명이기 때문에 국민 1인당 100만 원이면 52조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미 풀린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빼고 나머지 돈만 한다고 그래도 25조에서 30조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지역 화폐 15조 원어치 발행하겠다. 서울 사는 사람은 서울에서만 돈을 쓸 수 있고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만 광주 사람은 광주에서만 대구 사람은 대구에서만 이제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주겠다. 이게 지역 화폐 아니겠습니까? 그 돈도 15조를 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실권을 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갖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뭐 윤호중 원내대표 다 관리 차원으로 뒷방으로 물러나는 거고 대통령은 레임덕에 들어가는 거고 집권 여당을 당무를 포함해서 모든 거를 실권을 갖고 휘두르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겁니다. 공천권, 이것도 무시 못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엎드리 소리 우리나라 국가 예산 이미 국회에 다 제출돼 있고 그러는데 이 국회 예산 내년도 예산 604조 이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이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속으로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겠지만 송영길 대표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리 해보겠습니다. 같이 경선을 치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응원합니다. 이재명 후보
그런데 그럴 줄로만 알았는데 여러분, 유일하게 한 사람이 손들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김부겸 국무총리입니다. 어제 문화일보 일면 톱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힌 발언입니다. 대개는요,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와 각을 세우지 않습니다. 총리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더라도 완곡하게 저리저리 삥 둘러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반대를 한다는 것인지 찬성을 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한 말투로 이재명 후보님이 내세우신 여러 공약, 국가 재난지원금, 국민재난지원금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는 그 충정은 저희가 100% 이해를 하지만 재정적인 계획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전문 실무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완만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완곡어법을 사용해서. 그런데 김부겸 총리는 그게 아니라 여보시오 이재명 후보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소? 국민들의 이 호주머니 저 호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줄 아시오? 마치 이재명 후보의 머리통을 군밤으로 콱 매기듯이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아직까지 후보일 뿐이야. 뭐 호주머니 뒤지면 막 돈이 나오는 줄 알아? 이 정치권의 정치인들이 쓰는 말치고는 매우 세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러는데 저런 겁니다. 지금 문화일보가 그랬죠. 핵심 포인트 5가지가 있다. 대선을 바라보는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후보 교체 가능성. 이제 그거를 제가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죠. 그 두 번째 후보 교체 가능성을 문화일보가 얘기하면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다 했는데 방점은 여당 쪽에 있지요. 왜냐하면 대장동 게이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플랜 B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검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상을 안길 수 있는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든지 혹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위험해지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가만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후보를 물색할 수도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차원의 얘기인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정치평론가도 그럴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잘 안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후보 교체 가능성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그때 후보 교체 플랜 B를 얘기할 때 첫선 꼽히는 사람이 김부겸 국무총리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 국민재난지원금 25조 원이 들어가고 지역화폐 15조 원이 들어간다는 이재명 후보의 현금 살포 이 공약에 대해서 그건 아니요! 라고 손들고 나선 사람이 김부겸 총리이니까 유일한 목소리입니다. 유일한 목소리. 집권 여당 쪽에서 유일한 목소리. 아니요! 국민들 호주머니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지면 돈이 나온 줄 아시오? 매우 세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플랜 B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여당 쪽은 지금 그렇습니다. 야당 쪽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당원 투표도 끝나고 국민 여론조사도 끝납니다. 당원 투표 어제까지 61%가 넘었다고 그래요. 이제 굉장한 그 역대급 투표일인데요. 그렇다면은 오늘은 무조건 65%는 넘고 잘하면은 오후 5시가 투표 마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뭐 거의 70% 넘어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65하고 70 사이 어디쯤 있을 것 같다.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튼 역대급 흥행 아무나 이겨라. 신진서가 이기든 박정환이 이기든 아무나 이겨라. 삼성화재배 국제 기전의 우승컵은 우리나라로 온다. 아무나 이겨라. 윤석열이 이기든 홍준표가 이기든 아무나 이겨라. 어차피 정권 교체의 용광로는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그게 총괄적인 입장인 거고, 그러나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죠. 지금 치열하고 피를 말리는 그런 마지막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심, 이제 홍준표 의원은 민심 이렇게 자기들의 비교 우위를 얘기하고 있고 승부의 저울은 아직도 팽팽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아이러니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러니 첫 번째.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저도 겪었다시피 과거의 선거에서는 정치 경험이 오래된 사람이 조직, 정치판에 막 뛰어든 사람이 바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정치 경력 26년, 따라서 홍준표가 조직, 그다음에 윤석열은 이미 정치판에 뛰어든 지 4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바람,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과거의 선거였습니다.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완전 거꾸로예요. 윤석열이 조직, 전국 당협위원장 중에 160명이 윤석열 후보 편이라면서요.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조직, 정치 신인이 조직, 그리고 26년 정치 이력을 가진 당대표를 2번이나 하고 경기지사를 뭐 2번 하고 그다음에 5선 의원이고 이런 홍준표 의원이 반대로 바람. 이게 첫 번째 아이러니.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굳건한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꾸역꾸역 와서 이제 막판에 거의 박빙승부로 따라잡은 거지요. 네. 1등을 오랫동안 하고 있던 쪽의 전략은 뭐냐? 굳히기. 흔들지 마. 이 판은 요대로 굳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돼. 굳히기. 그래서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그 언론에 크게 회자가 됐던 그런 스캔들이 있는 발언을 했던 참모들을 전부 다 멀리 내보냈습니다. 자나깨나 입조심, 후보도 입조심, 캠프도 입조심, 판세 굳히기, 사고치지 마. 윤석열 후보가 뭐 일부 그런 스캔들을 넘어왔다고 그래서 캠프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면 안 돼. 자, 이제 요대로만 굳어지면 우리가 이긴다. 이게 윤석열 후보 쪽의 입장.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굳히기가 그대로 결판이 나기 전에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삿발을 쥐고 있다가 홍준표 후보가 뒤로 쓰러지는 척하면서 뒤로 제꼈다가 모래판에 등짝이 닿기 전에 뒤집어서 윤석열 후보의 등이 먼저 모래판에 닿게 하는 것. 이게 뒤집기입니다. 이제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 선거 투표 다 끝납니다. 여론조사 투표. 그런데 당원 투표는 월, 화, 수, 목,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는 수, 목 이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제가 그냥 추정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분명히 앞서 있을 겁니다. 왜?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제 말씀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 당원, 국민의힘 지지자와 국민의힘 당원은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국민의힘 지지자들만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온 지금까지의 결과는 그 평균치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14%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당원 투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반면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국민 여론조사, 지역하고 관계없이 지지하는 정당하고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0%포인트쯤 앞서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경선을 치러내는 과정 속에서 하고 있는 당원 투표나 일반 여론조사 결과도 어쩌면 비슷할 것이다. 그래야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나라일 테니까 이게 갑자기 하늘과 땅 차이로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 캠프나 홍준표 후보 캠프나 바라고 있는 것은 자기 쪽이 불리한 쪽은 어떻게든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들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자기네가 유리한 쪽의 격차는 10%포인트가 아니라 15%포인트 이상으로 크게 벌리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무튼 윤석열 후보는 굳히기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만회, 뒤집기. 이제 바람을 타는 후보는 당연하죠. 뒤집기를 해야지요. 지금 이제 일반 여론조사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국민의힘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여론조사 기관인지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 기관이 1,500명씩 조사를 합니다. 한 곳이 1,500명이면 1,500 곱하기 4 하면은 6,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를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대부분 1,000명쯤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1,000명. 1,000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부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통계학 좀 공부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조사하면 다 정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는 과학인데요. 그 과학의 이 표본 집단을 어떻게 추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숫자보다는. 이제 그 얘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차치하고, 아무튼 근데 4개 여론조사 기관이 1,500명씩 이제 뽑아서 6,000명을 이제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아마 오늘 곧 이제 다 취합이 되겠지요. 당원 투표는 거의 어제 다 끝났다고 그래요.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지. 이제 오늘은 나머지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오늘 또 65%는 분명히 넘고 70% 가까이 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로 이제 면접원이 누구를 지지하시나요? 그러면 저쪽에서 나는 지지한 사람 없어요. 전화 끊어요. 그러시지 말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누구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한 번 더 물어보면 뭐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다느니 뭐 아니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누가 더 많이 이제 당원으로 확보를 했느냐, 뭐 수도권과 충청권 그쪽이 당원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새로 유입된 당원들은 대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 국민의힘을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분들은 전통적인 보수층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거야라고 이제 윤석열 캠프 쪽은 얘기하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 쪽은 아니 그렇지 않아.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은 2030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보고 들어온 당원들이어서 홍준표 후보 쪽에 유리한 당원들이 많아. 뭐 이러고 있고, 또 충청권에도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충청 대망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이제 충남 공주 출신이니까 그쪽이 이제 더 유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섞여 있는데 뚜껑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컨벤션 효과,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들은 다 엮여 있습니다. 앞뒤로. 그래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야당 후보, 글쎄요, 저기도 지금 불안합니다. 이미 굳은 자 이재명 후보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위치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여야 평론가를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모르지요.
김부겸 총리는 왜 저렇게 대놓고 아주 센 어조로 반대를 했을까요? 그다음에 정진상 이재명 후보의 신복 중에 신복이라는 정진상 통화했다는 게 또 드러나고 유동규하고요.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라면 나도 배임이 아니다라는 이 발언, 새로운 고비를 또 한 번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무나 되라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윤석열 후보 아니면 나는 아니야. 윤석열이 이겨야 나라가 살아. 쪽이십니까? 아니면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경륜이 있다고 보시는 쪽인지요? 유승민,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도 계시지요? 네. 아유, 유승민 경제 전문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희룡 후보, 이번이 아니라면 차차기는 꼭 내 원희룡 표를 몰아다 줄 것이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